일단 우리 198페이지의 독서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가글과 나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독서에서 얘들아 가와 나 같은 두 개의 글이 묶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주제 통합의 글이라고 해요. 주제 통합 지문에서는 사실 주제 통합은 아니에요. 화제가 같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살짝 다르거나 서로를 보완하는 내용이거나 완전 서로 대조적인 경우를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관련된 내용들 또는 두 개가 서로 달려서 대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주제 통합 지문이라 부르게 되고요. 사실 주제 통합 지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조금 더 접근하기는 쉬워요. 사실은 얘들아 일단 생각해봐. 이건 안 적어도 돼. 일단 전체적으로 독서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어요. 한 2600자 정도가 된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글을 주게 되면 요 2600자는 일단 길이가 길잖아. 그럼 논리 단계가 쌓여요. 논리 1번, 논리 2번, 논리 3번에서 얘를 좀 더 심화해서 글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두 개의 글로 나누게 되는 순간 일단 같은 길이의 두 개의 글로 나눌 거야. 짧은 글 하나, 짧은 글 하나예요. 그럼 얘는 논리 구조가 쌓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 글의 내용이 조금 더 가볍게 실릴 수밖에 없어요. 또는 길다란 글 하나, 짧은 글 하나. 우리 지금 이 글에서는 하나는 긴 글이고 하나는 조금 짧은 글이잖아. 그럼 이때는 짧은 글 먼저 읽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 글에서는 사실 1번 문제하고 5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사실 낙을만 읽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을 먼저 끝내놓고 나서 도대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를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글을 읽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조금은 순서상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 지문에서는 일단은 웬만하면 짧은 거 먼저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처음 봤을 때 뭐 하기로 했었냐면 각각의 문단마다 첫 번째 줄 먼저 읽어보기로 했으니까 문단 표시 먼저 해보고 읽어볼게. 그리고 지금은 여름학기의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여름학기 때는 한 시간에 한 지문을 끝냈어.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울학기가 되면 그때 니네 이제 2학년이잖아. 고2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때 한 시간에 한 지문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속도 빠르게 해서 두 지문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서 먼저 풀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단 표시 먼저 한번 해볼게. 가글에서 여기가 1문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문단. 문단 표시 아마 대부분은 안 하셨겠지만 눈에 잘 보이긴 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잘 안 보일 때 있어서 문단을 좀 적어놓을게. 4문단, 5문단 해서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각각의 문단마다 이제 첫 번째 줄 한번 훑어봤더니 가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대.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내비게이션도 지금 자동차의 위치가 어디니까 어디까지 길을 찾을 거야가 나오게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GPS는 크게 GPS 위성과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대요. 그럼 좀 더 위치를 찾는 것 중에서 GPS라고 좀 더 줄여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일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전부 다 공통점은 GPS고요. 1문단과 3문단의 공통점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결국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GPS로 현재 위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닐까? 라고까지 간추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용된다. 그럼 지금 3문단에서는 거리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5문단에서는 가령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가령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예를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림과 같이 했으니까 옆에 그림 잠깐 보세요. 아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네. 우리 이번 주에 클리닉 때 배웠듯이 본문에 뭔가 그래프라든지 도표와 그래프야 사실 미안해. 도표가 표와 그래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본문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실제 공간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입체를 누가 봐도 이게 2차원 입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나글을 보실 건데요. 나글에서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해 하여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금 이거 화제 통합의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단에서는 실외에서는 얘도 간단하게 그냥 문단 표시해보면 여기가 1문단, 여기가 2문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한편 부분이 산문단이 됩니다. 여기서는 실외와 실내로 나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짧은 글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문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 문제에서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GPS에 적용된 원리. 우리는 지금 질문이 좀 이쁘게 그어볼게. 가 그래서 GPS가 뭐야? 라는 얘기 했을 것 같고 근데 GPS로 어떻게 위치 측정을 하는데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GPS의 원리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근데 나들은 우리 아직 비콘이라는 단어 못 봤어. 그럼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얘들아 시간의 순서에 따른 GPS의 발전 과정을 그린대요. 일단 국어에서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지에서 시간의 순서가 나와?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은 본문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뭐 16세기, 17세기 같은 숫자나 뭐 1960년대 같은 숫자라든지 아니면 초기의 학자들은 이후에는 이렇게 흘러가든지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글에서는 일단 숫자가 도표 부분에서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를 생각해보면 일단 1문단에서는 도입 부분에서 지금 위치 측정하는 얘기할 것 같고 2문단에 GPS의 구성 얘기했으니까 GPS 원리겠죠 이제 3문단에서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는지 그래서 위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했을 것 같고 4문단에서 예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지. 어떻게 위치 측정할 건데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 안 나올 것 같고요. 발전 과정도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GPS의 다양한 종류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대요. GPS의 종류에 대한 게 여기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일단 분류라는 단어에 대한 줄 좀 봐볼까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잘 알아요. 근데 조금 소수의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만 적어볼게 얘들아. 우리 국어에서 설명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 그치? 설명문 했을 때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분자가 들어간 애가 셋이가 있어요. 분시 삼형제가 있어요, 얘들아. 자, 그랬을 때 가장 쉽게는 분류라는 기준이 있고요. 근데 이 분류가 2015년도 개정, 여러분의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분류라는 애와 구분이라는 애로 나뉘어서 분분, 둘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분석이에요.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얘들아, 분석이라는 단어는 구성 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나 구분은 일단 분류라는 커다란 개념 안에 들어가는데 공통점은 종류별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종류에 따라 구분은 종류별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는 종류별로 묶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 얘들아. 분류를 기억, 구분을 니은, 그리고 분석을 디귿으로 생각해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적어보세요. 다액은 목, 날개, 가슴, 다리, 내장으로 나뉜다. 자, 두 번째. 치킨에는 프라이드와 양념이 있다. 왜 안 썼어? 그리고 세 번째. 엄, 고추장, 간장, 마늘, 허니는 양념 치킨으로 볶을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가보실까요?
내가 내일 계약 축하해. 학교 잘 다녀와. 그럼 내일 교가야지. 자, 다 했나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들 다 하셨나요? 얘들아, 달걀 모가지와 날개와 가슴과 다리와 내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위들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칼에서 딱 잘라놓은 부분 아니야, 이거는? 그럼 닭의 종류가 아니야, 이때는. 달걀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구성 성분이 분석이 됩니다. 얘가 바로 디귿이 되고요. 그럼 치킨이라는 것을 조리법에 따라서 프라이드와 양념으로 나누어 놨잖아. 그럼 종류에 따라서 나눴으니까 이때 얘를 우리는 부분이라 부르게 될 거예요. 부분은 니은이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니은이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 치킨, 간장 치킨, 마늘 치킨, 허니 치킨은 양념 치킨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종류가 돼버렸잖아. 이렇게 커다란 종류, 작은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종류로 묶어낼 거야. 얘를 우리는 분류라고 불러요. 기억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봤던 지금 GPS의 다양한 종류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GPS의 종류라기보다는 GPS가 하는 원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혹시 봤던 거 기억나? 이 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냐면 GPS는 GPS 위성과 수신기로 구성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때는 종류가 아니라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분류가 아니라 분석이야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GPS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 아까 전에 3문단 처음 시작할 때, 아니 4문단 처음 시작할 때 위에서 이렇게 구해진 거리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말은 거리 구하는 방식 나온다는 뜻이에요. 유찬아 눈 뜨고 있어? 그럼 이거는 지금 맞는 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에서 가는 GPS 위치 파악의 사례를 들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본문에서 가령이라는 단어에서 가령 나오면 무조건 예시야라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은 가령이라든지 예를 들어라든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든지 지역을 언급한다든지 하면 무조건 구체적 사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맞는 답이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나 부분에서는 일단 2, 3번은 아예 틀렸으니까 빼버리고 나글에서 IMU라는 단어 모르겠고요. 근데 나글에서 GPS의 특성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냅둔 상태로 1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리면 채점해 보십시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넘어가면 가와 나에서 제시한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으니까 1, 2번은 나그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정보가 되고요. 3, 4, 5번은 가글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채점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부분 채점 안 하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조교 선생님이 검사하실 때 그걸 모르니까 채점 안 돼 있다 적혀 들어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가를 바탕으로 하래. 그럼 당연히 가를 보고 풀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 옆에 봤더니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네, 그치? 아까 우리가 가글의 끝에서 만났던 그림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도표를 이해해야 문제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기억부터 디귿까지인데요. 이거 짧으면 간단하게 적어두라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은 GPS라고 되어 있고요. 니에는 실외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실내입니다. 간단하게 본문 읽기 전에는 니은 디귿은 나글에서 정보 찾으면 될 것 같고 기억은 가글에서 정보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본문 읽어봐야 되는 상태가 넘어가시고 아 맞다 얘들아 3번 답 얘기 안 해줬네.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번도 우리가 아직 안 보긴 했지만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어휘 문제잖아.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는 저 B라는 부분이 탑재한이라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B는 탑재하다 해서 탑재. 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휘만 보면 안 되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같이 볼 거야? 그럼 탑재했어. 누구를 탑재했는데 지금? 원자시계를 탑재했어라고 나올 거예요. 어디에 탑재했어? 이거는 위성에. 그래서 여기만 B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위성에 탑재한 원자시계라는 건 위성에 원자시계를 같이 실었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탑재하다라는 것은 뭐 내장하다라든지 안에다 같이 물건을 싣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태우다야 얘들아.
차에 아이를 태우다. 차에 강아지를 태우다. 얘들아, 그럼 결국에 태우다라는 거는 뒤에 누구를 태워야 돼? 목적어가 뭐가 쓰여야 돼? 살아있는 생명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주차에 선생님, 송이 스프링 교재 기억나? 품사 배웠습니다. 품사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일 때 스스로 감정을 가지는 존재라는 표현 썼어요, 여러분. 어떤 거 배웠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얘네 묶어서 무슨 명사라 불렀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야. 자, 한문어 공부해볼까, 얘들아? 있을. 한문어 뭐라 불러? 유라고 합니다. 감정 줄여봐 한 글자로. 정. 무슨 명사야? 유정명사라고 해요. 이때 태우다는 뒤에 무조건 유정명사가 와야 돼요. 이거 유정명사 굳이 오늘 복습하는 이유는 문법 시간에 할 거예요. 관형격 조사.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굳이 기초문법 파트를 방학 시간에 해준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때 위성에 탑재하다. 원자시계는 무슨 명사야, 그럼? 얘 감정 있어, 없어? 원자시계. 없지, 시계니까. 그럼 얘 무슨 명사, 얘들아? 정이 없다고. 줄여. 무정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정명사예요. 그럼 서로 같이 쓸 수가 없어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유찬아, 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자지 말아라. 네 이름 자꾸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가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보세요. 짜잔. 일단 여러분들은 글을 다 읽어본 상태잖아서 모든 것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대. 그 다음에 GPS는 뭐래. 근데 그렇다면이란 말이 나와 얘들아. 요 그렇다면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표지라고 할 거예요. 국어를 지금 선생님과 계속 수업했던 애들은 표지가 뭔지 알아? 근데 우리 방학 때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해볼게 얘들아. 표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너네 책에 있는 요런 표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겉표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유나야 생각난 김에 줄게 여기다. 이게 도로에 있는 표지판 생각해보세요. 도로 표지판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라는 장소를 안내하는 거잖아. 글에 적혀있는 표지도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를 안내하는 게 바로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표시해주는 거야. 그럼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글에서 제시하는 물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글에서는 당연히 물음이 처음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겠지. 그 말은 화제를 제시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GPS는부터 어떻게 위치 파악하지? 이게 이 글에서 다루고 싶은 화제야. 그래서 여기다 화제 제시라 적어놔. GPS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알려줄게 하는 글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는 크게 GPS 위성 과니까 AND잖아. 플러스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대. 얘들아, 구성났으니까 이거 뭐라고 두 글자로? 분석이라 불렀지. 구성에다 분석이라 적어놔.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은 지금 지구에 30개가 있나 봐. 얘들아, GPS 위성에다 네모 쳐볼까? 얘네는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뭐 하냐면 신호를 지구로 송신하는 역할을 해요. GPS 위성이 하는 역할이 신호를 지구로 쏴줄 거야. 됐어, 얘들아? 근데 어떤 신호냐면 부연 설명하는 부분 무조건 가로 칠 겁니다. 예시도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가로 쳤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호래, 지금? 자신의 위치 정보나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위성 사진 이런 거에서 우주 사진 이런 거 나오잖아. 전부 다 위성이 보내줬던 거예요, 지금 시각 정보로. 근데 신호를 받는 애가 누구야? 받을 숫자, 신호 신자에서 수신기가 됩니다. 이때 수신기에다 내묻혀볼래, 얘들아? GPS 수신기가 돼 있지, 위에서 봤던 거. 이 수신기 어디 있을 것 같아? 위성은 어디 있니, 얘들아? 밖에 있겠지. 지구로 쏜다며. 그럼 지구 안에서 지구로 쏘진 않을 거 아니야? 위성은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밖에 있어. 우주에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지구로 송신한다 했으니까 수신기 어디에 있어야 돼? 지구 안에 있겠지. 맞아, 얘들아? 지구 안에 있는 수신기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간, 이거를 타임 1이라고 해볼게요. 자신이 신호를 받은 시각, 타임 2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영화를 보내줄 거야. 근데 영화가 파일이 너무 커요. 그럼 내가 이거를 3시에 보내기 시작했어도 여러분한테 그게 전송될 때는 3시 5분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갈 수 있잖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신호를 보낸 시각과 신호를 받은 시각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면 그 신호가 천천히 가게 되겠지. 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호의 차이를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한대요. 그래서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대. 얘가 뭐 누가 하는 역할이야? 수신기가 하는 역할. 결국에는 T2에서 T1을 빼겠지. 도착한 시간에서 출발한 시간 빼면 얼마 걸렸다가 나오잖아. 그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 위성이 보낸 신호는 전파기 때문에 빛의 속력과 똑같대요. 빛은 1초 안에 몇만 킬로미터 가니? 찬영아, 빛의 속도 뭐였어? 1초에 몇 킬로 가잖아? 네, 저 옛날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빛을 보낸 속력으로 신호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빛의 속력을 곱하면 시간에 속력분의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R은 T 곱하기 C야 라고 계산을 하게 되네. 그냥 간단하게 얘들아 선생님은 괜히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위성이 있어. 위성은 날아다니니까 나비처럼 그려볼게. 여기에 위성. 얘가 신호를 쓸 거예요. 어디다가? 지구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되겠지. 지구에서 근데 얘가 보낸 신호를 받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얘가 수신기가 되겠죠. 그때 T1에서 T2까지 걸린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요때의 거리를 계산하고 싶을 때 거리는 그래서 시간, 요 시간의 차이와 빛의 속력을 곱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가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친절했던 게 식을 줬다?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고2, 고3용이야? 그럼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면 정리하거나 꼭 줄을 긋고 넘어가셔야 돼.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그런데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상대성 이론이 필요하대. 유찬아.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너네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그럼 얘들아 대상의 움직임이 빠르니까 위로 화살표 해볼게. 시간은 느리대요. 그럼 화살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래로 가는 게 좋겠지. 이게 바로 시각화야 얘들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해봐. 중력과 시간 사이 니네 화살표 한번 그어보세요. 칠판 보지 말고 니네 책 보면서 해봐 얘들아. 자 중력이 약하면 아래로 화살표. 시간이 빨리 가니까 시간을 위로 화살표. 그럼 느낌상 얘들아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그치?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문제에 반비례란 말은 안 나오지만 문제를 만약에 바꾼다면 낼 수 있겠지. 로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지금 이거 관련한 문제도 안 나오긴 했거든. 그래서 문제 되게 친절한 거야 지금. 일단 상대성 이론. 저런 거 나오면 문제에서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적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움직임은 속력이죠. 물체의 속력이 빨라요. 그럼 얘는 시간은 느리게 간대요. 그리고 물체가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대요. 근데 한쪽의 변을 봤더니 똑같은 시간이야. 근데 둘이 달라. 이때는 요거를 일치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때 요 화살표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세요. 그러려면 일단 중력이 높으면 시간은 느려지겠죠. 그럼 요때 시간과 시간이 똑같으니까 결국엔 중력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속력이 높은 경우와 똑같아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속력과 중력이 높으면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한 변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같이 맞춰주세요. 자, 그 상태로 더 읽어볼게. 그럼 실제로, 얘들아, 실제 현실 얘기 한번 해보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는 적용이니까 적용 이렇게 적어봐.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이해했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긴 해. 그냥 정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추론하면서 읽어보세요. 얘들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빨라요. 그럼 위성은 속도가 빠른 거야, 지금. 그래서 위성은 빠르게라고 해서 위성에다 이렇게 해봐.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니까 시간 어떻게 돼야 돼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맞네? 라고 계산하시고 얼마나 느려지는지가 나와요. 굳이 구체적인 얘기를 줬어? 사실은 문제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됐지? 고1 때는 독서가 쉬운 편이야. 근데 고2 되면 갑자기 독서가 어려워질 거야. 고3 되면 문학도 같이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독서가 갑자기 확 튈 때가 고2 아이들아. 정신 차려. 그래서 하루에 약 7.2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느려진대요. 그래서 요만큼 느려집니다. 근데 왜? 알고 있어, 선생님도. 근데 또한 위성은 이상아 그렇지. 또한 위성은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중력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잖아.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잡아 당기기 힘들겠지. 그래서 중력이 약해진대요. 물론 나옵니다, 여러분. 약해지면 시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비례니까 빨라져야겠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라질 건데요. 결과 45.8 마이크로 세컨드만큼씩 빨라진대요. 그래서 정리해볼게. 45.8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빨라진다? 근데 7.2만큼 맨날 느려져. 그럼 어떻게 돼, 토탈? 플러스 30 몇만큼은 빨라지겠지. 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표면의 시간에 비해서 매일 약 38.6 마이크로 세컨드만큼씩 빨라진대요. 근데 얘들아 38.6 마이크로 세컨드는 마이크로잖아. 단위가 되게 작단 말이야 결국에는.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우리 느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얘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빛의 속력으로 간다며. 빛은 왜 1초에 지구 몇 바퀴를 도는 속력 아닌가? 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의 차이가 11km나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지금 배우는 게 GPS로 위치 추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우리 상민아 삐지면 안 돼. 상민이가 납치를 당했어. 취하고 납치를 하니까 그럼 쟤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거예요. 휴대폰 위치를 딱 찾았다? 오차가 11km인 거야. 그럼 얘가 있는 요 범위를 내가 찍었는데 11km의 반경이가 여기 11, 여기 10에서 22km 안에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쟤를 빨리 못 찾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내 위치를 지금 못 읽고 11km 다른 데서 날 잃고 앉아있어. 그럼 나 지금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차를 줄여야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원자식의 위성에 탑재된 원자식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럼 매일매일 계속 조정하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4문단 할게요. 위에서 우리 거리 계산했잖아,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병측량법을 알아야 된대. 삼병측량법은 또 뭐야?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삼병측량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데 세 기준점인 A, B, C의 위치와 각 기준점에서 대상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할 거예요. P의 위치를 측정하래요. 자, 여러분 그냥 이 가령부터는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 적어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부연 설명입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위성 A라는 애가 있어요. 이 위성 A가 특정한 지점 P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P까지 내가 지금 A의 위치에서 P한테 신호를 쏠 거잖아. 그 신호를 쏜 지점까지를 직경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원을 그리니까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지. 도착하는 시간에서 속도 곱하면 된다네. 그 다음에 B라는 애에서도 지금 P라는 지점을 찍어서 신호를 보내면서 거기를 반경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일단 B에서 P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쉽게 0,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4잖아요. 여기서부터는 3칸짜리니까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4칸 차이가 나니까 4.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는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렸을 때 세 개의 원이 만나는 그 지점을 P라고 하자라고 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의 내용이 다 요겁니다, 지금. 이때 세 개의 점인 A, B, C를 위성으로 생각하래요. 얘들아 여기 A, B, C 얘네가 다 뭐였어? 위성이야. 그럼 위성이 한 지점에서 만나네? 얘가 누굴까? GPS는 무조건 뭐 있다고? 위성 아니면 수신기잖아. 얘 수신기겠지. 그래서 P의 좌표값은 수신기의 위치가 돼요. 아이쿠, 주문이가 삐뚤어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 그래서 얘는 수신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그 나의 위치를 찾을 때는 결국에는 위성이 3개에서부터 일단 우리는 신호를 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3변이니까. 자, 그 상태로 그러나 실제 공간은 2차원 평면이 아니야. 3차원 입체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구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구잖아. 입체가 지금 평면이 아니야. 입체다 보니까 문제는 세 개의 구가 겹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평면이어서 한 군데밖에 없어. 근데 이 차이가 얘는 두 군데에서 만나야 된대. 여러분이 이미 3번 문제를 봤기 때문에 뭔 소리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점이 두 개가 되는데요. 한 개는 지구 표면에 가까이 생긴대요. 하나는 우주 공간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지구 표면에 있는 거 재야지. 그래서 GPS 수신기는 두 교점 중에서 지구 표면 가까이 있는 점을 자신의 현재 위치라고 계산하는구나 라고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답의 끝입니다. 자, 원래는 문제를 봐야 되는데 페이지가 너무 멀리 있잖아. 그래서 그냥 낙을 읽어보고 나서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을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서 알려줄게. 화제 제시니까 뾰족가로 한번 해보자. 다음,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위치 네모, 절대 위치에는 위도나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진짜 정확한 위치네, 지도상에, 그치? 근데 두 번째,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래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칠판 쪽을 북쪽이라고 계산 한번 해볼게 쉽게 그냥. 그럼 선생님은 칠판보다는 남쪽에 있는 상태고요. 지원이보다는 북쪽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점수를 지금 나타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실외와 실내로 나눴잖아. 실외에다가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그리고 실내에다가는 세모 한번 쳐볼게요. 실외에는 두 가지 있죠. GPS와 IMU라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GPS 동그라미, IMU도 동그라미. 하고 여기에 IMU 있네요. 자, GPS는 절대 위치를 측정한대요. 우리 위에서 봤던 절대 위치, 상대 위치의 개야. 그럼 절대 위치. 자, 근데 GPS는 위치의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누적되지 않아요. 그럼 전파의 지연도구로 접속 초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큰 오차가 발생해요. 얘들아,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점이었잖아. 근데 접속 초기에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내나 터널에서는 GPS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 뭐야, 얘들아? 단점이지. 그럼 앞에 거 뭐 같아, 니네? 느낌상?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역접을 나타내면서 지금 단점이 나와? 앞에 말 뭐란 뜻이야, 그럼 이거? 장점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앞에 뒤에가 지금 역접의 관계가 뒤집혔잖아.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잖아. 그래서 이때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것은 장점이었던 거예요. 다음 IMU는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건데요.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대요. 그럼 IMU는 상대 위치야, 얘들아. GPS와 IMU의 차이점 나오네요, 지금. 또 IMU는 단기간의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 좋은 점이지.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 장점. 근데 뒤에 만이잖아. 그럼 뭐야? 뛰어나지만 안 좋은 점 있다는 뜻인 거지. 어떤 게 안 좋냐면 센서가 측정한 오차값이 누적돼요. 그럼 얘들아 오차가 누적되면 계속 쌓이잖아. 오차가 커지겠지. 이거 단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GPS의 장점은 IMU의 단점이고요. GPS의 단점이 IMU의 장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서로 장점만 같이 갖다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로 갑니다. 괜찮아. 돌려. 자, 그 다음에 3번.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할 수 있대요. 그럼 비콘에다 세모 쳐가야겠다. 그치?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어요.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와 위치 정보가 있고요. 그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낸대요. 신호를 보내는 기계가 바로 비콘이야. 세모가 안 예쁘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요. 자, 이것은 니네 혹시 지하철이나 조금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가면 이렇게 해서 통신사에서 설치한 뭐 SK텔레콤에서 이렇게 설치한 뭔가 이렇게 전파 보내는 기기 본 적 있어요? 그런 기계들이 있으면 얘 사방으로 전파를 이렇게 보낼 거래요. 요 기계에서. 근데 기계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다음에 중간에 벽이 많을수록 신호는 약해져. 마치 와이파이 같네. 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거리가 멀어지고 벽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는 낮아집니다.
장애물 많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때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두 달 거리 내로 진입을 해요. 얘는 계속 일정 시간마다 신호를 쏴. 근데 여기를 지금 수민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얘한테서 이제 영향권을 받잖아? 그럼 얘 핸드폰이 얘가 보낸 신호를 혼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시는 이게 되게 촘촘하게 있잖아. 이 건물에 있는 신호, 저 건물에 있는 신호를 받겠죠. 그럼 여기서는 진하게 받고 저기 있는 신호는 조금 약하게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얘의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다 했어요. 됐어요, 여러분? 일단 본문의 내용 이해됐어?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자. 이거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으로 삼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1번 문제. 왜 4번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에서는 이거는 읽고 나서 체크하는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 얘들아.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콘이었지. 그럼 요 글자와 요 글자의 순서만 바꿔주면 맞는 답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블루투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콘이 중요했잖아. 라글에서는 순서를 바꿔줘야 되니까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4번. 스마트폰에서 IMU를 활용해서 이거 실외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지. 단말기 위치 구하네? 괜찮아요. 이 부분은 나왔으니까 맞는 답으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자, 5번은 뭐가 틀렸나 보면 얘들아,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야를 정해요. 기준점을 정했다는 뜻은 이거 절대 위치야, 상대 위치야? 그치, 상대 위치. 잘했어. 상대 위치인데 GPS는 무슨 위치를 써 아까 전에? 절대 위치가 나서 기억나세요? 얘는 절대 위치. 그럼 얘네들이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정답이 4번밖에 없네 하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IMU는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얘들아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차가 커져요? 오차가 점점 커진 애들은 누구야? 누적되는 애들. 걔 누군데? IMU였잖아. 그치? 그래서 GPS가 아니라 IMU가 되죠. 나머지는 맞는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근데 이거 사실 본문을 이해 안 했더라도 그냥 봐봐. ABC 누가 봐도 위성이잖아. 이거 지금 생긴 거 위성 아니야? 그래서 얘가 위성. 그럼 P가 지구에 있고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전파 밖에 생겼잖아. 생기게 뾰족한 것이. 얘 수신기네. 자, 그럼 이거 맞는지를 보시면 1번. ABC는 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ABC는 지구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나 시각 정보를 P로 보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애가 네 3번. 세 개의 구가 겹친 A, B의 지점. 그럼 이제 그림 툴을 보셔야 되죠. 세 개의 구가 A와 B에서 겹칠 수 있대요. 아, 구가 겹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두 개 중에서 지구의 표면에 가까운 게 누구라고? 수신기의 위치라며. 그래서 지구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게 P의 위치 괜찮고요. 자, 얘들아, 4번 문제는 주어와 목적어와 준성아 눈뜨고 있어.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로 한번 찾아볼게요. 얘들아, 4번에서 주어 뭐야? 나 시키는 수가 있다는 줄 빨리 대답해봐. A, B, C는까지가 주어야. 그치? 목적어 뭔데? 얘 뭐해? 거리를 구해요.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거리 구하는 애가 위성이었어? 수신기였어? 수신기. 근데 A, B, C 누구였어? 위성. 그럼 요거 자체가 거리를 구하는 애는 수신기인데 얘네는 위성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P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죠. 정답이 위해서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4번까지 하고 잠깐만 쉬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 기억부터 디귿의 위치 측정 방법. 일단 근데 이거 읽고 나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실외에서 GPS 활용할 수 있었고 IMU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었잖아. 두 개의 정보를 다 갖고 가실 거예요. 순성아 보고 있는 거 맞죠? 1번. 기억과 니은은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이용할 거야. 절대치 GPS라며. 그럼 기억과 니은에도 GPS 있잖아. 1번 맞네. 그치? 2번. 기억은 위성에 탑재된 원자식의 시간을 지표면 시간과 일치하도록 항상 조정하는데 왜? 오차가 있으니까. 38.6 마이크로 세컨드만큼의 오차가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3번. 니은은 GPS에서 IMU가 지닌 단점을 삭제한대요.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두 개 함께 쓰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보완한 다음에 그럼 이때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서 단점 보완하자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우리 5번 문제는 아까 풀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2교시